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들, 이 영화를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 수많은 조력자들 캐릭터들이 있는데, 캐릭터들 많잖아요, 마블에, MCU에. 그런데 왜 굳이 퍼니셔를 등장시켰을까? 왜 퍼니셔를 등장시켰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영화 속 관계와 고립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자, 이 리뷰는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스포일러 있어요. 스포일러 있다고 했다. 또 스포일러 했다고 또 댓글 남기지 말고. 스포일러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는 2026년 7월 29일 개봉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입니다. 페이지 6의 두 번째 작품이자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이죠. 저는 개봉일 극장에서 관람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봤는데요. 첫 시간이 매진이 되었어요. 나 이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관객 수를 확인했더니 68만이랍니다. 야, 진짜 많이들 보셨다. 코로나 이후에 진짜 최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이더맨 보신 분들 받으셨겠죠? 자, 아트카드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없을 걸로 예상이 돼요. 당연하죠. 자, 포스터 필요 없으신 분들 저한테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작이 있습니다. 마블 코믹스의 스파이더맨 캐릭터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설명드릴 필요 없죠. 자, 줄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노 웨이 홈 이후 전 세계가 피터 파커를 잊어버렸습니다. 피터는 혼자서 뉴욕 범죄를 소탕하며 스파이더맨으로서의 삶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MJ와 네드가 자신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피터의 몸에 거미 DNA 관련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머릿속을 점프하는 초능력자가 등장해 데미지 컨트롤을 습격합니다. 피터는 퍼니셔, 헐크, 옐레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정체성과 싸우며 새로운 위기에 맞서게 되는데요. 과연 피터는 혼자라는 고립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적과 자신의 변화된 능력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하는 내용이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되겠습니다. 자, 감독은요, 데스틴 크리튼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전작 샹치와 태닝제 전설로 MCU에 합류한 감독이죠. 자, 각본은 크리스 맥케나 그리고 에릭 소머즈가 썼습니다. 두 작가는 한 팀처럼 활동하고 계시고요. 맥케나와 소머즈는 이전 MCU 스파이더맨 3부작의 각본을 담당했던 바로 그 작가들입니다. 자, 출연은요, 톰 홀랜드, 젠데이아, 제이콥 베덜런, 세이디 싱크, 존 본탈이 출연합니다. 이번 작품의 새로운 얼굴로는 세이디 싱크가 등장합니다. 기묘한 이야기의 팬으로서 대단히 환영하고 영화 볼 때 너무 놀랬어요. 일단 나오는지도 몰랐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모습이 너무 예뻤고 너무 예뻐졌고 역할도 너무 잘 어울렸다는 생각입니다. 기묘한 이야기에서는 11이 초능력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맥스가 초능력을 보여줘서 뭔가 오묘하게 재밌더라고요. 자, 그리고 존 본탈이 퍼니셔 역으로 MCU 영화에 첫 등장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등장을 하지 않았었나 싶지만 제 기억으로는 데어데블 드라마와 단편에만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MCU 영화 데뷔라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러닝타임은요, 약 145분, 2시간 24분 49초입니다. 2시간을 넘기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보신 분들. 스파이더맨 3부작, 아니면 스파이더맨의 3편인 노웨이 홈을 안 보고 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편이 아니더라도 3편만은 꼭 보고 가시라. 너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작품이라서 안 보고 가시면 물론 내용은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감동이 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퍼니셔 원 라스트 킬은 꼭 봐야 되나? 라는 질문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뭐 그런 일은 없는데 이 영화의 핵심 관계 설정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의 심리 상태, 동기부여 면에서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작품임에는 확실합니다. 퍼니셔 원 라스트 킬이 왜 퍼니셔가 갑자기 등장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 봐도 괜찮지만 더 알고 싶으면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저는 어떻게 보았냐면요. 자, 먼저 깔고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을 아주 굉장히 너무너무 재밌게 본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이건 취향이니까요. 존중해 주시고.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건 3편인 노웨이 홈이었는데요. 그나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번 영화도 반은 좋았고 반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첫 상영인 8시 반 조조 영화로 보고 왔는데 매진이었어요. 정말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고요. 스파이더맨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또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관객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느낀 건지 아니면 관객들이 속으로만 반응을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미디 부문에서도 진짜 조용했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어떻게 봤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반응이 거의 없었거든. 조용했어. 진짜 오늘은 먹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아침밥들을 다 드시고 오셨는지 뭐 막 팝콘 먹는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 그냥 집중해서 보시더라고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피터의 고독과 심리적 압박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좋았는데요. 생각보다 액션의 비중이 적어서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는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웹스윙 시퀀스와 조명 그리고 애절함이었고 가장 아쉬웠던 점은 빌런들이었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던 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영화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1인칭 웹스윙 시퀀스입니다. 스파이더맨 시점으로 펼쳐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은 진짜 빌딩 사이를 날아다니는 기분이 들 정도로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피터의 숨소리나 가면 안에 피터의 표정을 부각시켜 주는데요. 이런 묘사들은 웹스윙이 마냥 쉽지만은 않고 두렵고 무서운 기술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면서 이 만화 같은 장면이 더 사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톰 스파 중에서 가장 멋있었던 것 같아요. 또 비를 맞으며 변장도 안 한 채 했던 웹스윙과 MJ를 안고 웹스윙을 하는 모습도 두 차례 펼쳐지는데요. 이때는 오묘하게 슬픈 사운드와 함께 복잡한 피터의 심정을 묘사해냅니다. 특히 비 올 때 웹스윙은 고독이 사무쳐서 피터의 바닥을 본 느낌이 들었고 MJ를 안았을 때에는 로맨틱한 분위기도 있어서 감정의 파도를 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MJ를 안고 웹스윙을 하는 장면에서는 클로즈업 한 상태에서 상체만 촬영했기 때문에 뒷배경은 아마도 크로마키겠죠. 그래서 오히려 클래식한 분위기도 자아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웹스윙 장면은 정말 대단했어요. 두 번째, 이 영화에서 정말 돋보였던 건 조명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느꼈냐면 피터가 스콜피온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섰을 때인데요. 피터가 검은 눈동자로 싹 변하면서 폭력적인 힘을 분출하는 장면에서는 그림자가 극명하게 나뉘면서 반은 수트의 빨간색, 반은 검은색으로 이제 그림자 대비되는 연출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예쁜 화면을 넘어서 피터 내면의 빛과 어둠, 이성과 본능의 싸움을 시각적으로 전달해 주더라고요. 폭력의 극대화된 모습을 조명으로 아주 잘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대비가 뚜렷해지다 보니까 만화책의 한 장면을 본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클래식하게 느껴졌습니다. 만화책 보는 것 같아. 조명 하나로 캐릭터의 심리를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구나. 새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 영화에서는 과거의 스파이더맨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피터의 몸에서 생체 거미줄이 나오기 시작하고 웹슈터가 고장나서 어설프게 웹스윙을 하는 모습은 마치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 1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새롭게 시작되는 톰 홀랜드의 두 번째 트릴로지 스파이더맨과 아주 찰떡인 거죠. 처음이고 요걸 딱 붙여버린 거야. 너무 찰떡인 거지. 그리고 MJ와 마스크를 반쯤 벗고 키스한 장면은 샘 레이미 오리지널 스파이더맨 요것의 오마주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향수는 기존 팬들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었죠.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의 액션 연출이 마블 스파이더맨 게임 시리즈를 매우 강하게 연상시켰습니다. 플스 있잖아요. 플스로 나온 그 스파이더맨. 한 번에 여러 명의 적을 거미줄로 묶어버리거나 주변 환경을 이용해 전투하는 장면들은
게임을 하는 듯한 쾌감을 줬습니다. 특히 옥상에서 만프레디 조직을 소탕하거나 데미지 컨트롤의 요원들과 싸울 때는 빼박 게임과 같았습니다. 게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번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피터의 내면을 정말 진지하게 파고들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3에서 피터가 블랙슈트에 물들어가며 자신의 어두운 면과 싸웠던 모습이나 아이언맨 3에서 토니 스타크가 PTSD와 불안에 시달리던 그런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피터는 모두에게 잊혀진 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그는 MJ와 네드가 자신 없이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외로움과 상실감을 끌어안고 살아가죠. 그 과정에서 피터는 단순한 영웅이 아닌 상처 입은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신의 능력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되면서 겪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그 와중에도 스파이더맨으로서의 책임감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은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쉽게 보기 힘든 깊이 있는 캐릭터 연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심리 묘사가 이전 MCU 스파이더맨과는 확연히 다른 무게감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쉬운 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쉬운 점. 이 영화는 피터의 심리적 고독을 그리는데 집중한 나머지 액션의 빈도와 분량이 생각보다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반에 등장하는 스콜피온, 툼스톤, 부메랑, 타란툴라와 같은 빌런들은 거의 카메오 수준으로 등장하고요. 금방 사라져서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특히 스콜피온은 홈커밍 이후 오랜만에 또 등장을 해서 분량이 좀 많아졌을까 싶었는데 그마저도 진 그레이에게 조종당하는 신세라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이 모든 빌런들이 기능적으로만 쓰입니다. 2시간 20분이라는 러닝타임으로 봤을 때도 좀 적은 액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런 히어로물은 거의 마지막쯤에 빌런과의 피 튀기는 하이라이트 대결이 있기 마련인데 메인 빌런이 직접 싸우는 타입이 아니라서 스파이더맨의 피지컬한 액션보다는 수수께끼 풀기에 가까운 전개가 계속됩니다. 히어로 영화의 묵직한 타격감을 기대했다면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대중관객들은 액션을 기대하고 가셨을 텐데 좀 흐지부지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보다 전개가 늘어지는 구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초반부 피터의 고독한 일상과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장면들은 나름의 재미를 느꼈었는데요.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이야기의 템포가 확실히 처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피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진 그레이가 폭주한 이후 구간이 꽤 길게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빠르고 간결하게 진행되던 전개들이 캐릭터들의 감정이 그리고 심리 묘사와 대화로 이루어진 드라마로 갈등이 봉합되기 때문에 집중이 흩어지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진 그레이가 체포된 시점에선 한풀 꺾이는 느낌마저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굉장한 능력을 가진 진 그레이가 단숨에 잡혀버린 느낌이 들어서 긴장감이 풀려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맥이 한번 확 빠져버려요. 그리고 다시 엔딩으로 향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들, 이 영화를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 수많은 조력자들 캐릭터들이 있는데 캐릭터들 많잖아요, 마블에, MCU에. 그런데 왜 굳이 퍼니셔를 등장시켰을까? 왜 퍼니셔를 등장시켰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영화 속 관계와 고립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잊혀진 존재가 어떻게 다시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웨이 홈에서는 피터는 모두에게서 기억이 지워졌고 그 결과 그는 완전한 고립 속에서 스파이더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피터처럼 혼자 싸우는 캐릭터가 2명이나 더 있습니다. 바로 퍼니셔 그리고 진 그레이죠. 퍼니셔는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되었고 그는 자신의 삶을 형벌이라 규정하며 복수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는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냐 라고 말하며 진정한 관계에 대한 갈망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이 퍼니셔 원 라스트 킬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 그레이는 언니 세라를 잃었고 그 상실감은 그녀를 분노와 복수로 이끕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점프하며 이동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은 없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죠.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들어가서 막 이해할 수 있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읽어주진 않죠. 이 두 캐릭터는 모두 관계의 단절로 인해 괴로워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피터는 바로 그들과 교류를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것, 타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퍼니셔는 피터를 위해 진 그레이를 저격하려고 했지만 피터는 진을 대신에 총에 맞았고 그 순간 퍼니셔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진을 도망가게 하죠. 이 장면은 복수와 응징이 아닌 희생과 용서가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터가 메이 파커의 묘지에서 했던 혼자 싸우지 않겠다는 다짐은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를 관통하는 대사였습니다. 이 영화는 고립에서 관계로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퍼니셔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진 그레이는 누군가 자신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피터는 비로소 혼자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죠. 영화 제목인 브랜드 뉴 데이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관계가 단절된 날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새로운 날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잊혀진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잊혀졌지만 다시 관계를 맺기 시작한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처지인 퍼니셔를 등장시켰던 거죠. 퍼니셔가 나와야 됐던 것은 이유가 있다. 자, 총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는 잊혀진 영웅이 자신의 정체성과 고독을 마주하며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1인칭 웹스윙 스퀀스와 조명 연출은 정말 인상적이었고 피터의 내면을 진지하게 파고든 점은 이전 MCU 스파이더맨과는 확연히 다른 무게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액션의 비중이 적고 빌런들이 기능적으로만 쓰인 점, 그리고 중반부에 늘어지는 전개는 대중관객들의 호불호가 갈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은 MCU 사상 가장 어두운 스파이더맨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파이더맨 4부작 중에 가장 인간적이고 서정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기존의 경쾌한 스파이더맨을 기대하셨다면 아주 당혹스러울 수 있고요. 캐릭터의 감정선과 기존 드라마를 더 깊게 탐닉하는 팬이라면 크게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MCU 팬과 스파이더맨의 서사를 즐기시는 분께는 추천드리는데 통쾌한 액션 블록버스터를 기대하는 대중관객이라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화끈한 액션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대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코미디 코드들이 잘 맞았어서 웃음 지으며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코미디가 나름 나쁘진, 그러니까 뭐 완전 좋았다는 아니었는데 뭐 나쁘지 않았다, 그냥 피식 웃기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어두운 스파이더맨을 처음 보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그런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웃질 못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런 마블이나 히어로 팬들은 조금 자신을 어필하려는 경향이 조금 가끔 있거든요. 근데 한 명도 없었다는 건 그만큼 진지하게 보신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점프 표현도 잘한 것 같은데, 진짜 점프 표현이,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무명 배우들이잖아요. 조연들인데, 그 보조 출연자들이 막 팍팍팍 하는 그래서 막 이어나가는, 이어달리기 하는 거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좋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뗄 수 있는 묘사는 아니지만 그런 거잖아요. 축구에서 내가 직접 달리는 것보다 패스하는 게 더 빠르다 그런 느낌을 거기서 받았거든요. 둘이서 시합하잖아요. 스파이더맨은 웹스윙 하면서 쭉 가고 걔는 이제 막 사람 건너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패스를 잘 안 해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 진짜 그 표현 좋았습니다. NG 많이 났을 것 같은 타이밍 싸움. 음악 사용이 너무 스파이더맨이랑 잘 어울려서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관에서 스파이더맨의 사운드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운드로 느낄 수 있는 쾌감은 거의 못 느꼈어요. 네, 사운드로 느낄 수 있는 쾌감은 거의 못 느꼈어. 뭐 광음 시네마나 다른 곳에서 보신 분들은 좋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반관에서는 그냥 너무 평범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좀 키워주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나중에 진 그레이가 폭주할 때 MJ의 우는 씬이 나왔는데 기억이 돌아온 건지 제가 봤을 때는
네드도 그렇고 MJ도 그렇고 기억이 돌아왔다고 하기보다 맨 마지막에 네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피터를 알게 됐다는 그 기쁨에 웃었던 것 같고요. MJ도 이제 결국엔 이제 지인이 된 거잖아요. 지인이 된 상태에서 뭔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달려들었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예. 기억이 돌아온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추측 예측 한번 해보자면은 그 억제기가 결국에는 또 한번 사단을 만들 것 같습니다. 헐크 형이 처음에 억제기를 만들어서 이제 헐크가 안 되는 걸 막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힌트를 얻어서 톰 홀랜드 피터가 억제기를 만들어죠. 억제기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억제기가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되면서 나중에 뭔가 또 11호 같은 싸움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에서는 억제기 달아야 된다 하고 또 아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로 늘었네요. 자, SYJ0330님. 고립되고 외로운 친절한 이웃인 히어로를 훌륭한 액션과 서사 전개를 통해 감각적으로 연출해낸 점과 과거와 현재의 존경을 통해 미래의 MCU 스파이더맨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4.5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5점. 굉장히 높은 점수. 자, 7K 라벨 바이 블랙님.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는 새로운 출발을 말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상실의 그림자 위에서 비롯된다. 이 영화는 영웅을 신화의 자리로 밀어 올리기보다 모든 것을 잃고도 자신의 삶을 다시 붙드는 한 인간의 시간을 오래 바라보며 책임은 더 이상 숭고한 영재가 아니라 누구도 대신 젊어질 수 없는 고독의 다른 이름이 된다. 그래서 화면을 가득 메우는 것은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상처를 감춘 채 묵묵히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다. 비슷한 묘사들이 계속 나오네요. 결국 영화는 영웅이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진 세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 관한 기록이다. 새로운 하루는 희망으로 시작되지 않으며 상실은 끝내 품어내는 용기로 비로소 시작된다. 평점 5점 만점에 4.5점. 감사합니다. 진짜 높네. 자, 아맹님. 분명 재밌긴 했는데 기존 MCU 스파이더맨 3부작을 매우 좋아하는 입장에선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그렇긴 해도 별점 4점입니다. 뭐야. 엄청 많이 주셨네. 자, 문디슨 50님. 그냥 슴슴. 사연 있는 빌런은 별론지라. 국뽕은 아니고 도파민 뿜뿜은 호프가 스파이더맨보다 더 나았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요게 대중의 입장일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파민 뿜뿜은 없었단 말이야. 사람들은 도파민을 오랜만에 가는 극장에서 도파민 뿜뿜하고 오고 싶지 인간적인 모습 보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문디손 50님 감사합니다. 계속 댓글 남겨주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오래되셨어요. 자, 저는요 대중의 입장도 고려하고 팬 입장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입장이라서 저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별점 띠 3점이냐 3.5점이냐 그것이 문제보다 저는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바바바바 3.5점입니다.